아들의 일상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아빠와 함께 차에 올라 출근을 하고 중간중간 일하다가 아빠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다정하게 장난도 치는 딸 같은 아들, 살가웠던 아들. 한국 검역장에서 물류회사 하청 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이 아버지는 1년 전 자신의 일터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아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던 아들을 자신의 일터에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비수가 돼서 다시 아버지의 가슴에 꽂히는데요. 아버지는 고작 24살이었던 아들 이선호 씨 장래의 상주가 됐습니다. 이선호 씨는 2021년 4월 22일 자신이 다니고 있었던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둣가에 세워져 있었던 컨테이너 위에 올라갔다가 300kg이 넘는 구조물에 깔려 압살을 당하신 거예요. 사고 당일 오후 이 아버지가 작업장에 연장이 부족하다고 연장 중에 옆에 이제 이 정이라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갖다 달라는 연락을 받고 아들을 시킨 거예요. 저기 가서 정 가지고 어디 작업장에 갖다 주고 오라고. 되게 간단한. 저기 연장 필요하다고 하니까 가져다가 갖다 줘라. 그렇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몇 분 지나서 선호 씨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빠, 여기 정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그래? 그러면 빠루를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이 대화가 이 통화가 이 부자의 마지막 통화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퇴근 시간이 다 돼가는데 작업 인력들이 퇴근할 생각을 안 해. 뭐야, 퇴근 안 해? 그리고 아까 심부름 갔던 내 아들은 왜 안 와?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현장을 돌아보던 중에 한 현장에서 하나의 컨테이너 덮개 날개는 45도 이상 기울어져 있고 그거를 또 지게차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네. 위험하게. 저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상하니까 아버지가 가까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컨테이너 밑에 자는 듯이 누워있는 아들, 선호 씨를 발견하신 겁니다. 정말 너무 놀랬겠죠. 뭐야? 뭐야 지금? 내 아들 뭔데? 뭐 죽은 거야 지금? 사고 당일 오후 컨테이너 작업장에 연장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심부름을 갔던 선호 씨. 공구만 전해주고 돌아왔어야 될 아들은 옆에 거대한 컨테이너 구조물 아래 잠이 든 듯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 50분경 수레를 끌고 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 근처로 향하는 선호 씨. 해체 작업 중인 컨테이너 근처에 도착한 이 선호 씨는 이곳저곳을 오가면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렇게 안전모도 쓰지 않은 선호 씨가 주변 정리를 하는 그 사이에 갑자기 이 지게차 한 대가 컨테이너 구조물을 건드리더니 그 진동으로 반대쪽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선호 씨를 덮친 거예요. 이때 이 사망한 선호 씨의 상태가요. 정말 두개골, 경추, 흉골, 폐까지 전부 압사된 상태였다고. 300kg이 넘는 쇳덩이에 깔려 허망하게 떠나버린 이 아들은 아버지의 핸드폰에 삶의 희망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군 제대 후에 대학 학비를 벌겠다며 일터에 따라 나서는 이 기특한 아들을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원래대로라면 위험한 컨테이너에 오를 일은 전혀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간단한 아르바이트 업무를 보는 이거 갖다 줘라 저거 해줘라 전혀 위험한 게 없는 업무였으니까. 위험한 일이었으면 애초부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 일을 하지도 않았지. 선호 씨의 정상적인 원래 업무만 했다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관 검사 파트에서 일하던 이 선호 씨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컨테이너 작업장 근처에서 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고 있어요. 수학 선생님을 꿈꾸던 24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세관 아르바이트생 선호 씨는 원래 사고가 일어난 컨테이너 근처에서 일을 한 적도 없었고, 당연히 그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교육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그가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컨테이너 야적장에 머물다 300kg 쇳덩이에 깔려 숨진 이유. 그날 컨테이너 야적장에 공구 심부름을 가던 선호 씨는 일행이 있었습니다. 선호 씨와 함께 컨테이너 작업장에 불려갔다가 사고를 목격했던 외국인 노동자. 이 외국인 노동자는 당시 현장에서 지게차를 몰던 사람이 컨테이너 위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야, 저거 위에 다 치워. 그 사람이 이런 지시를 안 했으면 아예 사고 현장 컨테이너 쪽에 들어갈 일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이 외국인 노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전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선호 씨가 위험한 현장 작업을 지시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위험한 컨테이너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던 겁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는 내가 일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전요원이 지휘 관리 감독을 한 적도 없었고, 안전모도 한 3년 동안 4번 썼나? 그것도 안전검사 왔을 때만 썼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작업 현장에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투입된 인력 관리의 책임은 분명 회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아니 사람들은 현장에 안전관리 책임자 없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작업 관리자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단지 그런 업무를 수행 못했을 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장에는 안전관리를 하는 책임자가 있었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그 안전관리 책임자의 개인 과실이다 라는 거예요.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확인 못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 즉 우리 회사 측은 죄가 없다. 그 사람이 잘못 관리한 거다. 이 회사에서 말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는요, 바로 옆 컨테이너에서 일하고 있었던 다른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 책임만 하는 게 아닌 그 노동자도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왜? 인건비 줄이려고. 돈 아끼려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거나 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한 사람이 하는. 원래 지게차 작업을 할 때 반드시 현장 관리자가 입회 하에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신호수가 있거나 해서 안전 대책을 강구했어야 됐는데 여기는 이런 게 다 빠져 있었고 안전 수칙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안 지키다가 이런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건데 그래서 항상 대비하고 대책하고 조심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괜찮겠지. 대충 하다가 결국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왜 항상 하늘은 열심히 잘 사는 착한 사람들을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하게 데리고 가는 건지, 나쁜 놈들은 안 데려가고 왜 항상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위험할 게 하나도 없었던 직무였습니다. 위험 작업 현장에 나갈 일조차 전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아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고 가족들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작업 현장에서 지게차에 의해 사망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산재 처리해주기 싫어서 말도 안 되게 위장하려고 했던 되게 파렴치하고 너무 마음 아픈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옆에 청주 지게차 사망 사건. 모미지 유튜브 내 검색에서 지게차라고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이때 역시도 산재 처리,
그놈의 산재 처리 이것 때문에 이렇게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시도, 오늘 사건 역시도 회사에서 그거 해주기 싫어서,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회사에서 벌어지는 산재는 매일 생깁니다. 선호 씨가 사망하고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5명이나 됐어요. 지난 어버이날에도 2명의 가장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서글픈 죽음은 더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죽었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반복되는 사고 소식은 뉴스 소재도 되지 않을 만큼 일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런 비극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말이에요. 가족분들은 우리 아들 추운 곳 싫어한다고, 하루빨리 우리 아들 따뜻한 곳으로, 마음 편하게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2021년 4월 22일 거대한 쇳덩이에 깔려 죽은 그는 무관심 속에 쓰러져 가도 그만인 노동자의 일이 아닙니다. 300kg 쇳덩이에게 억울하게 삶을 빼앗긴 이선호 씨예요. 24살의 청년. 이 사건이 묻혀져서는 안 되는 사건인데 많이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 조금 더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이선호 씨 사망 사건에 대한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